얘기해 봅시다. 수야. 너들아 어렵게 했다는. 수열은요, 수의 나열입니다. 적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돼요. 그게 수열입니다. 근데 규칙성이 없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성이 있는 애들만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 놈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첫째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요 놈을 이제 둘째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지금 이 수의 나열을 보면 규칙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식 커지는 규칙성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규칙성을 알 수 있는 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항을 우리는 보통 n번째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n번째 항. n번째 항이라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숫자의 규칙성을 알 수 있는 식을 적어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이기 때문에 이놈의 n번째 항은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규칙성을 알 수 있는 항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놈을 이제 다른 말로 일반 항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첫 번째도 알고 50번째도 알고 100번째도 알고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글로는 이제 이렇게 적지만 매번 이렇게 한글로 적기 힘드니까 이제 얘를 이제 첫째 항은 이렇게 A1 이런 식으로 적고, 꼭 A 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어떤 거는 B, 어떤 거는 C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문자 ABC로 출발을 하고요. 얘는 A의 2, 얘는 이제 A의 n번째 항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수열은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AN은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수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얘는 원소를 뜻하는 게 아니야. 원소가 아닙니다. 이거 수열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집합인지 수열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줘요. 다음 집합 뭐A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수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이 그거를 막 뭐 엉키게 해가지고 소각증이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규칙성을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배우게 될 건데, 우리는 오늘 등차수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등차수열의 정의는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을 언급을 하려면 꼭 두 가지의 언급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항이 누구냐라는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수를 네가 더하고 있냐라고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시에 적어놨지만 현재 지금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겠죠. 첫째 항이 1이고 일정한 2라는 수를 계속 더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를 거고, 이놈은 약자로 D라고 표현을, 공차 D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 4,
7, 1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열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일정한 차이가 30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놈은 첫째 항은 보통 A1이라 적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1을 제외하고 소문자 A만 적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나는 근데 좀 첫째 항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담이기는 한데 만약에 수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있는 거다. 얼마씩 더한 거야? 0씩 더한 거야. 얘 등차 수열이 됩니다. 알겠죠? 적어놓아요? 적어요.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0이 등차 수열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일정한 수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네가.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만들기 나름일 거예요. 누구는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뺄 수도 있고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겨먹은 놈에 대해서 일반항을 우리가 매번 구하려고 한다면 얼마쯤 가서 얼마야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자, 등차 수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D만큼 더할 거고 여기에서 D만큼 더해서 A의 n번째도 이제 T 플러스 D만큼 더할 거고 여기서 D만큼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수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 한 번 더한 거예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 한 번 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음 번째 항이라는 것은 그 전 번째 항에서 공차를 그냥 한 번 더하면 되는 거군요. 라고 등차 수열의 성질을 하나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 한 번 더한 거야. 근데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기준으로는 한 번이지만 첫 번째 항 기준으로는 공차 몇 번 더한 거예요? 두 번 더한 거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간다고 하면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얘는 한 번 덜 더했겠지. n-1번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여기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공식을 하나 찾아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다고 했죠. 나는 이거 밑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적을 건데 너희들은 이거 밑에가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밑으로 해서 자, 내가 얘를 전개를 좀 해볼 겁니다. D라는 걸 이렇게 분배해서 전개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AN이라는 거를 무엇이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먹은 꼴이네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인 거야? 얘는 그래요.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인 거죠? 얘는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를 또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1차 함수인데 정의역을 자연수로만 정해주면 결국 그거 등차 수열이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공차 얘는 공차가 그럼 얼마인 거야? 1, 2, 3, 4 넣을 때마다 얼마씩 커져요? 얘가 여기다가 1, 2, 3, 4 넣을 때마다 A씩 커지죠? 얘는 공차가 A입니다. 공차가 A. 결국 뭐야? N의 개수죠.
n의 개수가 공차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 됐슈? 그래서 만약에 뭐 너희들이 y는 3x-1 이런 1차 함수가 있었을 때 여기에다가 1, 2, 3, 4, 5, 6, 7, 8 넣으면 30 커질 거 아니에요?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이거 따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만 자연수들만 촉촉촉 찍어서 적으면 더 등차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1차 함수가 등장했다? 이거 혹시 등차수열 얘기를 하려나? 라고 의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에 대한 어떤 개념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문제 풀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뭐 당연한 성질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의 5라는 것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칸 가면 되는 거예요. 4칸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적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거를 세 번째 항 기준으로는 몇 칸 갔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항 기준 몇 번? 세 번째 항. 2번 간 거죠? 세 번째 항 기준으로는 공차를 2번 갔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거꾸로 얘기 한번 해볼까? 이게 7번째 항 기준으로는 공차를 몇 번 뒤로 간 거야? 2번 뒤로 간 거죠? 마이너스 2D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등차수열이라는 일반항이 항상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어야 일반항이 나오는 건 맞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반항이 항상 필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상을 완벽하게 구해놓은 다음에 드디어 대입하자 이런 식으로 풀지 않는다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냐에 따라서 어느 기준을 어떤 항을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 건지 너희들이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의 값이 물론 n이 n보다 커야 당연히 요거의 값은 그러면 공차만큼 몇 칸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몇 칸 차이야? 얘네 둘은 n 마이너스. n-m 차이겠죠.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너희들이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해야 n번째 항을 이게 구할 줄 알아야 나머지도 막 대입해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예신 적지 마요. 딴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A의 5-A 뭐 4가 3이랄까요? 얘가 6이다 이런 걸 나왔어. 근데 일반항을 너희들이 모르잖아? 그러면은 맞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이거라 했으니까 얘는 A 더하기 4D라고 적고 얘는 A 더하기 2D라고 적어서 둘이 빼면 2D가 남으니까 공차는 3이라 준 거구나 이렇게 풀고 있다고. 그러지 말자고. 등차수열은 얘네 둘의 차이가 공차의 개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5번째와 3번째는 딱 공차 2개만큼 차이일 거 아니에요. 이게 2D다라고 바로 적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일반하게 목매에서 풀면 안 된다 얘들아 문제 풀 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등차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얘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누구는 길어지고 누구는 짧아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누구는 맨날 죽어라 첫째 항 몰라요 이러면서 맨날 질문 오는 거고 누구는 첫째 항 안 구해도 그냥 몇 D에서 문제 풀고 말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죠. 자, 176번 봅시다. 176번 볼게요. 기본 문제를 후딱 하고 넘어갈게. 첫째 항이 오고 공차가 2입니다. 이건 대놓고 준 거잖아요. 대놓고 일반항 적으면 되는 거야. A의 n은 5 플러스 2의 n-1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결과가 41이 나왔으면 좋겠어. 는 41 적으면 되는 거야. 마치 함수값인 거죠. 41이라는 값이.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36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n-1은 18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n의 값을 그냥 19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9번째 항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네 라고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뭐 177번 얘기인 겁니다.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이 4래요. 얘네 몇 칸 차이? 얘네 셋이 3칸 차이지. 그럼 몇 D야? 얘가 3D라고 얘가 3D야. 바로 적으면 돼. 아 공차 2구나 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와우 쌤 일반항 그럼 이거 문제 이거 좀 적지 말고 이런 것 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반항을 굳이 적어놓고 갈 필요가 있냐는 거야. 얘는 첫째 항 기준으로 몇 칸인 거야? 3칸인 거잖아. 첫째 항 4였다며 3칸이 6이라며 여기는 6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10 나올 거 아니야. 일반항 구하지 말아야 돼.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은 도저히 안 될 때 구하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를 알지만 내가 일반항이 필요한가? 그거를 따져보고 구하는 거지. 그냥 머리 그냥 바로 들이받고 일반항 구할 거야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단 말이야. 문제 풀 때.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냐? 182번 볼까요? 182번. 자, 얘도 마찬가지야. A3이 10이래. 와우. A3이 10이야. 그럼 이제 애들이 또 뭐 하냐면 A3이 10이니까 연필해서 봐요. A3이 10이니까 이거 첫째 항의 2D가 10이야. 그 다음에 A2는 A 더하기 D인 거고 A5는 A 더하기 4D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2A 더하기 5D가 24. 이제 이거들이 연립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A3이 10이라는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 A2는 A3 기준으로 몇 칸 땡긴 거야? 한 칸 땡긴 거지. 그럼 내가 A2를 10-D라 적어도 돼요. 그러면 한 칸 땡겼으니까. 얘는 A3 기준으로 몇 칸 뒤로 간 거야? 몇 칸? 2칸 뒤로 간 거 아니야? 1이 이렇게 간 거야. 그 얘는 뭐야? 20 더하기 D인 거야. D는 4네요. 이렇게. 여전히 첫째 항 구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 얘는 A3 기준으로 몇 칸 간 거야. 그러면 3칸 갔잖아. 공차만큼 3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더하기 12 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첫째 항과 일반 항에 목매지 말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184번 볼까요? 184번.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비슷하지만 조금 이거 나눠요. 갑자기 이를 안 나올 거야. 자, 이를 왜 나눠 이거를? 자, 얘 둘이 더한 게 이거고 둘이 더한 게 이거야. 그 머릿속에는 아까 전에는 A3을 몰아줬으니까 얘 기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못 써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다. 여기는 이쪽으로 몇 칸이에요? 10칸이야. 여기는 이쪽으로 몇 칸이야? 10칸. 그럼 총 몇 칸 간 거야? 20칸 간 거야. 54 기준으로 20칸을 갔더니 254가 됐더라 라고 적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20D가 200이니까 D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뭐 이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기준으로 할 만한 게 없잖아. 연합이. 그래서 여기 어쩔 수 없이 첫째 항과 일반 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A2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 기준 공차 하나 온 거고 A4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 기준 공차 3개 간 거야. 요게 54야. 네, 그래서 이 A가 14니까 A는 7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14라는 거는 첫째 항 기준 공차만큼 13개 이동한 거겠죠. 137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아직 그거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 기준으로만 쭉쭉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냐면
194번 보도록 할까요? 194번. 194번. 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대로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이쪽으로 몇 칸이야? 3칸. 얘도 몇 칸? 얘 몇 칸? 총 몇 칸? 총 9칸. 마이너스 24 기준으로 9칸 갔더니 48이 됐더라. 이거 준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9 D의 결과가 얼마야? 72니까 우리는 D가 8인 거를 알 수가 있어. D가 8이다. 이거 일반은 구해야 돼, 이 문제 풀려면은.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를 A1 더하기 A1에 8 더한 거, A1에 8 두 번 더한 거, 그게 마이너스 24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이게 A1, A2, A3인 거죠. 그러니까 3A1 더하기 24가 마이너스 24가 나와서 3A1이 마이너스 48이라 A1의 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6에 8의 n-1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가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크니? 함수 값이 언제 100보다 커져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얘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만족한 n 있겠지. 그러면 이제 8의 n-1이 116보다 크다. 8로 나누면 얼마니? 2분의 29 맞나? 2분의 29 14.5 n의 값은 15.5보다 큰 거죠. 됐죠? n은 16부터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n은 16부터 커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 196번 볼게요. 196번. 196번 볼게요. 내가 되게 쉬운 질문 하나 할 거야. 이거 여기 몇 개라고? 여기 몇 개니? 5. 이거 몇 개야 이거? 네가 n개죠, 그렇죠? n개야. 얘 몇 번째 항이야? n 더하기 2 알겠지? 두 개에 n개 집어넣었잖아요. 얘 n 더하기 두 번째 항이야. 1 아니에요? 두 개에다가 n개를 넣었으니까 n 더하기 2개겠죠?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면 얘는 n 더하기 두 번째 항이야. 근데 얘네들이 등차수열이래.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 거에서 100에서 1을 빼면 이거는 공차가 몇 개짜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공차 n 플러스 1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n 플러스 1. 그럼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공차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99라는 숫자 있잖아. 3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생겼거든. 너희들이 n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2개, 3개, 4개, 5개, 50개, 100개 왔다고 쳐. 얘네가. 근데 얘가 아무리 약분을 이렇게 해도 99를 약분시키는 거기 때문에 약분한 결과가 갑자기 어쩌고분의 7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못 나오잖아. 결국 위에 남을 수 있는 숫자는 99의 약수들 중에 남겠지. 그럼 저기서 남는 게 뭐밖에 없냐?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 10이나 8이나 7이나 6은 될 수가 없잖아.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답은 4번밖에 없는 거야. 뭐라고 물어봐요? 분자가 99의 약수만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으로 돌아왔어. 필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개념으로 돌아와서
필기 하나만 하고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만 추워지세요. 약간 더워. 옷을 벗어볼까? 좋은 생각이. 나는 근데 옷을 벗어도 나는 계속 안 추울 거야.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어? 움직여도 될까요? 난안 돼요. 산란합니다. 안 됩니다. 개념 파트에다가 필기하면 돼요.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 A랑 X랑 B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같은 차이를 가지는 항 내가 세 개를 지금 적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랑 같겠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차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2x라는 것을 a 더하기 b라 적을 수 있어서 우리는 x의 값을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a와 b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봐봐, 내가 이거를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깔아놨더니 이게 되더라 라고 적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너희들은 어떤 세 개의 수열이 있는데 그거를 했더니 이 모양이 나온 거야. 너희 셋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거를 적으면 이렇게 돼요. A와 X와 B가 등차 수열인 것과 얘가 등차 수열인 것과 x의 값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라는 거의 관계는 서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죠? 이거 뭐라 하는지 기억납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요. 좋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됩니다.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얘네 세 세대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지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 한 적은 없어요. 알겠죠? 얘네 세 항이 등차 수열인 거야. 그냥 대충 세 개 쓱쓱쓱 뽑아가지고 이게 된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열이 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안 돼요. 틀립니다. 그러면은 202번 보겠습니다. 202번 볼게요. 다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들아 갑자기 떠올랐어. 여기다가 저렇게 괄호 하나 더 있어. 별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 까먹었어. 말을 하려다 보니까 까먹었어. 이거 뭐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구하는 과정이 플러스. 평균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평균의 종류는 우리는 두 개 알고 있죠?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 알고 있잖아. 얘는 산술 평균,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중요하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항상 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202번으로 돌아와서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이 이루는 얘기는 양쪽에 있는 거 더하는 거의 평균이 얘니까 양쪽에 있는 거를 더하면은 이거의 2배와 똑같다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2a 더하기 4가 a제곱 더하기 2a 전체의 2배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가 a 더하기 2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 a 더 볼 필요 없겠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의 a 값을 합해달라 한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203번이나 4번이나 5번은 그냥 로그나 다른 지수 형태를 이용한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막 복잡한 얘기는 아니다. 오랜만에 복습할 내용을 좀
좀 얘기하기 위해서 208번 얘기를 해볼게요. 208번.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 등차 중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3개의 항이 필요하니까 3차 방정식에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하고 둘 수도 있기는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식에 작성하는 방법을 얘기 좀 할 거야. 내가 여기를 내가 A라고 둔다고 하면 얘의 차이랑 얘의 차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거를 A 더하기 D라고 적으면 여기는 A 마이너스 D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세수가 등차수열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두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해. 좀 고생하겠지 그러면. 혼자 열심히 고생하겠지. 이게 낫다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세근의 합이 여기서 얼마니? 세근의 합 얼마야? 6이요. 6이죠. 그래서 3A가 6이다. A는 2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실근은 2-D랑 2랑 2 더하기 이거 세 개를 가진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세근의 곱이 얼마니 지금 그러면? 24. 틀렸다. 마이너스 24입니다. 세근의 곱은 2-D랑 2랑 2 더하기 D를 곱한 게 마이너스 24다. 2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4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마이너스 12가 돼서 D의 제곱은 16이 돼가지고 D는 뿔마 4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니들이 D를 4를 선택하든 마이너스 4를 선택하든 이 세 개의 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실근은 4. 와. D에다 4 넣으면은 마이너스 2랑 2랑 여기 세 개 나옵니다. K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2개씩 곱해요. 2개씩 곱해요. 이거대로 곱한 거 마이너스 4, 이거대로 곱한 거 12, 이거대로 곱한 거 마이너스 12. 이거 다 더해주면 정답이 마이너스 4라는 결과로 나오겠죠. 까먹을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거를. 쉬워요. 아니요, 안 쉽니다. 언제 저요? 응? 아니요. 무슨 말이야? 한참 남았어요. 47분이거든요. 210번 보겠습니다. 210번. 그럼 같이 보이는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번에는 4개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3개로 놓잖아요. 가운데를 A를 기준으로 두고 4개를 뒀단 말이야. 그러면은 4개가 등차 수열입니다. K가 얼마인지 구해달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둔다고 하지만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 두면은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4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공차 자체를 2D로 가져옵니다. 공차 자체를 2D로 가져와서 요렇게 그려요. A 더하기 3D A 마이너스 3D 보통 이렇게 줍니다. 4개면.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작정하고 원점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냥 A라 둘 겁니다. 여기는 그럼 뭐라 두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근데 이거 차이가 얼마만큼이에요? 2. 이건 2A만큼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3A란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3A란 얘기지. 여기가. 그러면 그래서 내가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3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방정식 하나만 이용하면 되겠네요. 식을 일단 적자면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이거고요. 3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게 같다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지? 앞에 이렇게 있고 앞에 거. 앞에 얘가 나와야겠죠? 얘 뒤집어졌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랑 9A제곱 마이너스 9가 된 거니까 우리는 10A제곱이 18이 돼서 A의 제곱은 5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분의 9.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근데 그냥 이거죠? 얘네들. 이게 K잖아. 얘네들이 다
K 값인 거잖아요. 그죠? 대입하면 되겠지? 5분의 9.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앞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9 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5분의 81 마이너스 9인가? 이렇게. 얘는 그러면은 5분의 81 빼기 40. 5분의 36. 할 수 있겠다. 211번 보자. 211번. 던지나요? 아시죠? 자, 이 원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얘 넓이랑 요거 넓이랑 그 다음에 요거 넓이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랑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거면 위에 있는 이 두 개랑 밑에 있는 요 하나랑 둘이 어떤 상태야? 삼각형이 이거랑 이거 같아요. 합동인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의 넓이를 S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S 더하기 D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S 더하기 2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거 둘이 더한 게 이거랑 똑같은 거라며요. 네.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 2S 더하기 D가 S 더하기 2D가 돼서 S가 D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그러면 2S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3S다라고 그냥 적어줄 수가 있는 거네요. 됐죠? 자,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 좌표 자체가 2,0이라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가? 그럼 너희들이 지금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 푸냐? 그러지 말자. 여기서 수선해볼 이렇게 내리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이거 얼마야? 길이 요거 길이 반지름 루트 2잖아. 루트 2야. 이거 2잖아. 여기 얼마야 그러면? 45. 여기 얼마야? 루트 2잖아. 1대 루트 2네. 이거 45도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좌표가 0,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기에 좌표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거든. 근데 얘와 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지? 얘랑 얘 1대 2잖아. 그러면은 이거의 밑변의 길이도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죠? 우리 여기 좌표 알고 싶으면 0,2랑 2,0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도 되겠네요. 그치? 근데 물론 너희들 이 공식을 써서 와 좌표를 찾았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1대 2라는 건 몇 등분이라는 얘기예요? 3등분인 거잖아. 그럼 그냥 x 좌표다 3등분 시켜서 여기 구하면 되는 거고 y 좌표다 3등분 시켜서 위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2를 3등분하면 여기는 3분의 2겠고 y를 3등분해서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 3분의 4겠지 라고 구하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k가 주는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k는 2가 나오겠네. k는 2. 기울기가 2죠? 그래서 정답은 200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하기 전에 기호에 대한 약속을 좀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합 SN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앞에 점 찍어요? 수열의 합 앞에. 그래요? 남들을 해. 하트를 그리, 별을 그리, 샵을 그리. 수열의 합, 이 SN이라는 기호는 무엇이라 우리가 약속을 할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자라는 기호인 겁니다. 그냥 일반 항까지 쭉 더하자. 그러니까 S에 뭐 3이라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3.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랑 맨 앞에 나오는 숫자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만 S의 1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첫째 항을 얘기합니다. 첫째 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의 5에서 S5에서 S의 2를 이렇게 뺐다고 하면 뭐가 남을까요? A 3, 4, 5. A 3, 4, 5가 남겠죠? A 3, 4, 5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촐랑촐랑 뽑아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부분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내가 등차 수열을 하나 가져왔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예시입니다. A1 더하기 A2랑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 A5 더하기 AU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열을 내가 만들었어. 그냥 두 개씩 더해가지고 적은 거야. 근데 이쪽으로 얼마 차이 나요? 몇 칸? 두 칸 차이 나죠? 이쪽으로 몇 칸 차이 나니? 두 칸 차이 나. 그럼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4D만큼 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두 칸, 이쪽으로 또 두 칸이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4D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두 개씩 묶어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결국 무슨 수열이 된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된 거예요.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다시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따 문제 풀 때 적용을 좀 할 거야.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 합. 등차 수열의 합. 자, A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N을 내가 얘기를 할 건데, SN 얘기할 건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쭉쭉 더한 거야. A의 n-1, A의 n까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SN을 하나 더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가져올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적을 거냐면 순서를 바꿔서 적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을 적을 거야.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n-1번째 항, 여기가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둘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 아래로 더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남냐? 여기 두 배의 SN이 남을 거 아니야? 두 배의 SN. 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이제 적어야 되냐면 이거들이 더한 거, 이거들이 더한 거, 이거들이 더한 거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잘 들어봐요. 자, 내가 이쪽으로 공차 하나만큼 추가했을 거야, 그지? 근데 이쪽으로는 공차 하나만큼 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들이 더한 거랑 이거들이 더한 걸 어떻게 했어? 같겠죠? 이건 공차 하나 늘어나고 이건 공차 하나 줄어들었잖아. 다시 상쇄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들이 더한 거랑 이거들이 더한 거랑 같거든? 그 같은 게 계속 적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얘를 뭐라 적을 수 있냐? 얘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몇 개만큼? n개만큼. 얘네가. 이걸 뭐라 적을 수 있냐면 A1과 AN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이
n번 등장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냐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한 거와 같다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이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내가 마지막 번째 항 있잖아요. 이 마지막 번째 항은 얘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n-1개만큼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번째 항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으면 요 안에다가는 뭐 이런 식으로도 적어줄 수가 있다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풀 때 너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식으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랑 이렇게 해서 n 곱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있는 거고 얘는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한 칸씩 앞으로 땡긴 것끼리 더한 것도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더한 게 다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뭐라 적을 수 있냐면 2분의 n의 두 번째 항이랑 그 직전 번째 항을 더한 거랑 같아요 라고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무궁무진하겠죠. 당연히 앞으로 쭉쭉쭉 오다 보면 무궁무진하겠지. 이 얘기가 아까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첫째 항과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도 접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맨날 죽어라고 첫째 항 구하고 마지막 항 구해서 문제를 자꾸 풀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에 대한 합이 아니라 그 전 번째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다면 걔네를 이용해서도 합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항에 목매지 말라고. 항상 일반항 못 구해요, 어떻게 해요, 못 풀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관점으로만 가면 연립방정식 문제만 죽어라 푸는 거지 니들이 수열 푸는 게 아니야. 그거는 허구는 A랑 D에 대한 연립만 풀고 연립이 문자가 너무 많아요 안 풀려요 이러고만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거 거기서 즐거워 공부를 하는 게 보기 좋다. 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212번 가장 첫 번째 문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진짜 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하나 나올까? 하나 안 나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해달라. S의 20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라고 해. 물론 이 문제는 기본 문제니까 당연히 첫째 항도 구해야 되고 공차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등차 수열의 한 문제를 보면 어떻게든 일반항을 안 구하고 풀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와 마지막 아니면 두 번째와 직전 거를 혹시 문제에서 줬나? 아니면 내가 그걸 알 수 있나? 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이거는 이용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구해요. 그냥 구해야 됩니다. 이거들이 몇 칸 차이지? 3칸. 3칸 차이에 3D가 얼마인 거야? 18. 그래서 공차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A2가 4라고 했는데 이거는 첫째 항 기준 공차 한 번 온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너희들이 첫째 항과 공차를 너희들이 알아냈거든. 자 우리가 S의 20을 구하기 위해선 2분의 20의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2분의 20의 마지막 항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건 얘랑 얘잖아. 그치? 저거 기껏 확인해놓고 그래서 20번째 항을 구하면 이게 되니까 그걸 다시 대입해야지 해서 이거를 푸는 거는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S의 20을 2분의 20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공차에 19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10 곱하기 내가 알면 60 114 110 이렇게 1100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쓸 건지 이거를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항상. 자,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봤고 앞에 있는 네 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들이고 연습했던 거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2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실전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2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항이랑 20번째 항을 줬대요.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 힌트를 2개 줘야 돼요. 일반항을 알고 싶으면. 근데 얘는 힌트를 하나만 줘놓고 뭐 이런 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항이 필요 없다는 문제라는 거죠. 구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얘를 이용해 달라는 거잖아. 그치? 자,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구해줘야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을 죽어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뭐 어쩌라는 거야 싶지만 첫 번째와 24번째가 있잖아요. 네 칸만 와봐요. 2, 3, 4, 5 23, 22, 21, 20 5번째랑 20번째가 만나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서 저것만 힌트로 준 거예요. 얘가. 그래서 12 곱하기 3이라서 3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 얘는 그럼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5번째랑 20번째 합이 지금 3이거든요? 한 칸 앞으로 더 당겨도 3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한 게 얼마는 얘기야? 3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끼리 더해도 3이겠네요. 그러면은 6부터 10까지 한 몇 개 있어요? 14개 있죠, 그죠? 14개가 쌍으로 모이면 7개 있는 거지? 그게 3씩 있는 거예요. 21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57 나오겠죠.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진짜 일반항을 구해서 우리 예쁘게 공식을 한번 활용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좀 넘어서야죠. 매번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222번으로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2번.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이래요. 이게 n개 있는 거야. n번 이게 아직 안 정해져 있어. 그게 아니라 n개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야. 여기서 n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일반항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26일에 뭐 이렇게 뭐 적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4개라고 한다면은 AN이랑 AN-1이랑 AN-2랑 AN-3 더한 게 134대 이렇게 줬단 말이지. 이거 해놓고 저걸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싶어요. 근데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더하는 것이 이거랑 값이 다 어떻게 써요? 전부 다 같겠지. 그 말은 얘는 그럼 뭘 뜻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거 더하는 게 4배가 이게 그냥 160이라고 준 거죠. 얘가 그냥. 얘가 그래서 40이 나옵니다. 40.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2분의 n개의 항을 40으로 곱한 게 260이네 라고 알아낸 겁니다. n은 그래서 13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보고 첫째 공차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단순히 이용한다라는 의미의 문제들은 한번 좀 풀어봤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뒤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하나만 골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17번 소리 과정이 조금 깁니다. 포스트잇 써야 될 정도. 그런가? 그냥 좀 방금 전처럼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긴 해요. 30번째 항까지 더해달래요. 근데 다 절대값 씌워달랍니다.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아요. 그죠?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음수이고 언제까지 양수인지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가 뭐냐? 다음 번째 항이랑 전 번째. 맞다는 건가? 그래! 공차가 3인 거야. 이 의미가 공차가 3인 거죠? 한 칸 차이인데 3인 거니까. 첫째 항 줬어요. 우리는 그럼 일반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3 플러스 3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겠고 조금 정리를 해서 3n 마이너스 46이라고 적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곱셈은 암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n이 얼마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돼요? 10 얼마? 10? 6이지 16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돼요. 1로 그죠? 그러니까 A의 16일 때 1로 처음으로 양수가 되고 A의 15일 때 마이너스 2로 마지막 음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쭉쭉쭉 와서 이제 A의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A의 30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30을 대입하면 90 빼기 46이잖아요. 44 뭐라고? 내가 16 넣으면 48이야? 48이겠냐 여러분? 이해. 가장 어려운 산수. n에다가 30 집어넣으면 90 빼기 46이니까 43 되네. 44요? 왜? 그냥 무서워. 산수 제일 좋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네요. 이거 다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기. 이거 다 더하기. 그래서 두 개 더하기.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이쪽에 있는 거는 첫째 항이 2고 마지막 항이 44고 항이 몇 개인 등차 수열이에요? 15개. 15개죠. 얘는 그러면은 2배에 15에 2 더하기 44 적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째 항이 1인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첫째 항이 43인 거고 마지막 항이 1인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항의 개수는 15개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2분의 15에 43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요거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90이죠? 이렇게. 얼마니? 1700을 4로 나누면 4를 24 4, 7, 18 4, 5, 16 670가 나오네. 이렇게. 여러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어디까지가 양수냐 이걸 기준으로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230번으로 맞췄습니다. 230번. 근데 34요? 30번. (6)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8로 나누면 3이 남는 자연수를 회계순으로 나열하시오.
옛날에 내가 너희들이랑 집합 공부할 때는 이거를 진짜 일반항을 지금 얘기하면 일반항이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터무니없이 막 70번째 뒤에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등장하고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적으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숫자 얘기해보세요. 어떤 숫자부터 시작하죠? 5부터 출발하죠? 5, 뭐 11, 그 다음 11, 그 다음에 17, 23, 29, 34, 40 이런 식이 되나요? 6으로 나누었을 때 5가 남는 아 잠깐만 여기 아우 35, 35, 41, 47 얘네들 중에서 8로 나누었을 때 3이 남는 자연수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8로 나누었을 때 3이 남는 자연수를 또 적어가지고 매칭을 해도 괜찮고 너희들이 적어놨으니까 여기서 찾으면은 어떤 숫자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11 이거 가능하죠 이거 11 가능합니다. 또 그 다음 뭐 있냐 35 가능합니다. 아 끝났어요. 이 간격 그대로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간격은 24만큼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은 이 수열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24인 이런 등차 수열이 등장하겠다라고 풀어줄 수 있겠죠. 이거 n이에요. 3이 아니라 n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여덟 항까지 뭐라는 거야?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것이냐면 233번이랑 232번 232, 233 이거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100과 서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의 배수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2의 배수를 다 사라졌으면은 홀수들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5의 배수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네. 서로소인 수들을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보자. 홀수들을 대봅시다. 홀수들은 1, 3, 5, 7, 9에서 99까지일 거 아니야. 얘네들은 첫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99인 거고 25개.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 25개. 50개겠지? 항의 개수가 50개고 그걸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2500이 나온단 말이지. 여기에서. 그쵸? 근데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뭐야? 5의 배수. 5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저기 빼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치? 그러면은 5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뺄 거냐? 근데 이미 빼놓은 게 있다. 이미 짝수. 짝수들을 빼면서 5의 배수인데 짝수인 건 이미 여기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더 빼야 되는 건 5의 배수인데 홀수가 곱해져 있는 놈들을 마저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네. 얘는 첫째 항이 5인 거고 마지막 항이 95인 거고 그리고 얘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입니다. 10개. 항의 개수 10개야? 10개. 요렇게. 요거를 이제 마저 빼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500. 200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2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번. 자, 얘가 K-세 번째, K-1번째를 준 거야. K-3이랑 K-1 사이에는
K-2번째 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들을 통해서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 둘이 더한 거를 반 나누면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A의 K-2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줬냐는 거야, 저거를 대체. 그리고 뜬금없이 왜 세 번째 항을 주고 있냐는 거야,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 세 번째 항이며, 하필이면 왜 K-2번째를 줬냐는 거야. 그냥 일반항을 너희들한테 구하게 하려 했으면은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을 텐데. 얘네들이 그 아무거나 중에 진짜로 두 개를 준 건가? 굳이 이렇게 어렵게?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었다고. 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한번 지켜보니 SK라는 거는 얘는 2분의 K개의 항을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해서 계산하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세 번째 항이랑 K-2번째 항을 보니까 둘 다 앞으로 두 칸씩 온 것들이에요. 내가 우리가 구한 이거를 준 거와 같은 말이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2분의 K에 얘가 42인 거고 마이너스 12인 거니까 30이겠죠? 15K. 얘가 요게 문제에서 K 제곱이라고 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K가 15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K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요. 4 이상 자연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을 얘기를 한 김에 그 다음 유형까지만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235번 이게 235번 여기서 238번 문제를 빼고요. 238번 문제 빼고 오류가 나 있습니다. 239에 S의 10이랑 S의 200 곱지게 나와 있는데 S의 200이 아니라 S의 20입니다. 20. 자, 23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째 항까지 합이 140이고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80입니다.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나 물어봐요? 다시 한번. 요게 140인데 요게 480이다. 요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다시 한번 바라보자. S의 20에서 S의 10을 한번 빼보면 이 결과가 340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빼는 거니까. 자, 봐봐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부터 10번째 것까지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앞에 10개, 그 다음 10개잖아. 얘가 10개씩 묶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등차 수열끼리 묶고 싶은 것끼리 묶어도 그거 등차 수열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얼마가 커졌냐면 지금 200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3개란다. 그 다음 10개를 더 해도 여기서 200 커진 걸 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30번째까지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계산한 것도 등차 수열로서 200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인가 알고요? 542점이죠? 540. 근데 우리는 요거의 결과가 480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이거 알고 싶은 거라. 이제 480이랑 540 더하면 102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1020. 나머지 문제들은 다 비슷한 문제에다가 비슷한 문제로 하다가 241번에서 약간 변수가 하나 나오거든요. 241번까지 하고 오늘 진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번이에요. 자, S의 10이 55입니다. S의 20이 210
11이래요. 그러면은 뭔가 대충 한번 보자고. S에 12, 55야. 우리 S에 20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10번째 것까지랑 등차 수열인 거니까 요게 얼마인지 구하면 210에서 55를 빼는 거니까 얘가 155가 나오거든요. 이게 155가 나와. 드디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얘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야. 얘는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거든요. 얘부터 얘까지가 몇 칸이야? 10칸이죠. 얘도 10칸인 거지. 10칸이 몇 개야? 10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냐면 100D만큼 차이 나는 겁니다. 100D. D는 1. 따라서 우리는 D가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여담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얘들아 딱 10개 더했는데 55가 나오는 건데 공차가 1이래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합인지 혹시 알고 있니 얘들아? 1부터 10이야. 1부터 10. 그지? 10개 더했는데 공차가 1인데 합이 55다? 1부터 10이야. 얘는 그럼 1부터 진짜 출발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일반항 자체가 얘네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그냥 15번째 항까지인 거고 얘는 그냥 5번째 항까지인 거잖아요. 네.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5 첫째 항 1 15번째 항 15 아이고야 빼기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5개고 첫째 항 1 마지막 항 5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0에다가 15를 빼서 이거가 내가 오늘 보여준 문제들 대부분은 일부러 일반항을 안 구하는 문제들 위주로 보여준 겁니다. 일부러 보여줄 거는 그거밖에 없어. 니들이 알아서 연립하고 일반항 구하는 건 니들 혼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줘 봤습니다. 질문을 받았죠. 지금요? 언제 받았죠? 쉬는 뭘 잡고 있어? 개념이 끝났다는 거야. 자, 질문 번호 얘기해 봅시다. 몇 시예요? 답장만. 그게 질문이었나요? 쉽지 않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32분인 줄 알았어. 왜요? 미쳤다. 번호만 얘기하고 좀 쉽지 않아, 똥뽕들아. 자, 번호 좀 얘기해 줘. 뭐야? 73번이요. 119까지 숙제요. 틀렸어. 119. 답이 없던데? 답이 아닌데 여기 있어요. 이게 안 왔죠? 아니, 150까지 숙제예요. 151. 85? 90, 90번? 91. 98? 68. 68? 나도 131? 이거 여기까지 왜 앞에까지 121번. 121? 여기 59? 아, 심해요. 99? 80? 140? 뭐라? 92. 스스로 아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104. 9? 129.
쉬었다 자. 얘랑 뭐야? 68번 질문인 사람이 윤영이었나? 저 아니에요. 누구지? 이거? 저는 소윤이? 봐봐요. 왼쪽에 있는 거의 넓이는 2분의 1 8 곱하기 x의 사인 알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넓이로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서. 근데 넓이 안 배웠을 때 푼 건데. 아니? 이건 상황이 이야기 때 배울 거예요. 언제 서 중학교 상황이 이야기.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의 사인의 베타입니다. 이거들이 같죠? 밑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죽이고 x를 죽이면 사인의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는 8분의 6, 4분의 1, 3인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저요. 73번은 BC는 6 루트이고요. AC는 6 루트 3이에요. 적용 75도로 구하려니까 안 됐다 이거죠? 네. 75도로 가지 마세요. 여기 얼마 나왔다고요? 75요. 응? 이게 어디 6 75? 루트예요. 6 루트. 6 루트 6 나왔어요 이렇게? 2요. 2 루트 2 이거複수만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3루트 6 여기가 3루트 6 여기는 3루트 6 이렇게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80번 80번이 누구죠? 나 이거 지금 받았을 텐데. 저요. 안 왔구나. 영상 안 봤다. 저 아니 30분 봤어요. 1시간 반짜리야. 80번에서 판별식을 통해서 근데 더 저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소연이가 질문했어요. 저요. 너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너가 얻을 수 있는 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구했나? 사인 C 제곱 마이너스 C 코사인 A 제곱 플러스 코사인 B 제곱입니다. 아이씨.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거든. 이렇게. 근데 나는 이것 대신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것 대신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1은 둘 다 같이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 결과만 나타납니다. B가 90도다 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85번이요. 85번도 사실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수각 상태를 이용해주면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얘도 이제 여기를 이제 미지수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를 A라 두면 여기 A 루트 3이고 여기 A 루트 3이고 그래서 A에 1 더하기 루트 3이 80이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인형이 A 구할 수 있겠니? 저요? 구했는데요? 그럼 A 루트 3도 구해서 정답으로 구해주면 끝이 나겠죠. 그러면 끝납니다. 저안 구했어요. A 구하세요. 그 다음에 90번 90번 보자. 90번 뭐 해야 끝난다고요? 응? 뭐 하라고요? 여기서 A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A가 아니라 어떡해요? 예? 부모의 유리한 게 아. 나가서 90번도 질문을 내가 저번 시간에 받았는데 누굴까요? 90분 저 같은데. 지금 영상 안 봐도 될까요? 아니? 중요한 문제풀이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주는 프린트에서
그건 들어야 돼요. 손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시면 안 할 겁니다. 윤영아 이거 몇 초 같니 이거? 15초요. 그럼 여기 길 얼마야? 36이요. 그럼 이게 x인 거잖아. 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는데 네. 60이랑 36으로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대가리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작은 삼각형을 가져와서 여기서 얘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12 할 겁니다. 닮음의 삼각형을 가져와서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K의 제곱은 25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의 코사인 120도 이 공식 이용해주면 K가 아마 7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91번이나 92번도 혹시 질문 더 해요? 저 91이요. 92번은요? 95는 너도 영상 안 들었구나. 이거 영상에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와서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저 필기 돼 있는데 영상 안 봤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필기가 이미 풀어준 문제를 또 질문한다는 얘기죠?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에? 쌤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거 저번에 진행한 것 좀 남겨둘게요. 새로 나온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99번 볼게요. 99번. 정답 할게요. 다른 99번 질문인 사람 있거든요. 99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영아? 저요? 아니, 민영아. 이거 3이잖아. 이거 X, 이거 120도잖아요. 이거. 몰랐나? 그거를 모르고 못 풀었나? 너 이거 K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있죠? 그럼 얘에 대한 코사인 법칙 한번 또 쓰면 되겠네. 됐죠? 네. 응? 그 다음에 99번 됐고요. 104번. 이게 누구지 아까 전에? 이거 누구지? 일단 가계이등분선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어때요? 몇 대 몇이야? 2대 3이야. 넓이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야. 그래서 여기를 x라 줬을 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의 넓이가 2대 3이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니지. 뭔 소리야? 이거 그거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 대놓고 120도라 주어졌잖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넓이 합치면 전체 넓이랑 같다는 거 이용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의 사인 60. 오른쪽에 있는 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의 사인 60. 이거 둘을 더하면 전체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 이렇게 한 줄로 적을 수가 있다. 사인 60이랑 사인 120도는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약분을 해줘버리고요. 2분의 1도 전부 다 약분해줘 버릴 겁니다. 이렇게 남는 거는 4x 더하기 6x가 24이다. x는 5분의 12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됐나요? 10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114번. 뭘까요? 114번? 저는 안 풀었어요. 그 누구야? 지금 114번 질문 누구였어요? 누가 잘못 말했나? 넘어간다. 114번. 그 다음에 119번. 119번이 누굴까요? 이거요. 응? 했는데도 안 나와? 다 바꿨는데? 답이 답이 이상. 이게 A는 이게 아마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119번에
잠깐만 이거 2번으로 바꾸세요. 아 2번이란다. A는 B. 내가 얘기 안 했나? A를 B로 바꾸라고? 얘기 안 했나? A는 B. A는 B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119번은 정답 2번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B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119번 됐고 121번 121번 요거는 누굴까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나? 그러면은 코사인 A분의 사인 A 곱하기 사인 제곱 B 코사인 B분의 사인 B의 사인 제곱 A 이렇게 사인 A 혹은 사인 B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약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B 이쪽으로 오면 사인 B 코사인 B랑 사인 A 코사인 A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너무너무 땡큐하게도 A랑 B랑 같으면 이것도 똑같아지거든요. 무조건 정답 1번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근데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이게 90도인 거는 우리가 언급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풀이 과정을 깊이 들어가자면 2R분의 B 이거는 2AC에 A제곱, C제곱, B제곱 적어주고 그리고 2R분의 A랑 2BC랑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약분하고 2 약분하고 C도 약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이쪽으로 제곱으로 오겠죠? 여기에 있는 A가 이쪽 제곱으로 올 겁니다. 이쪽으로 분배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A제곱 B제곱 생기고 이것도 A제곱 B제곱 생기잖아요. 이거 미리 죽여놓고 가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어차피 생길 거니까 왜? 알파벳을 죽인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지? 예쁘게 없애줍니다. 제거해 줄게요. 자, 내가 분배하면은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B 4제곱 A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 4제곱 전부 다 저쪽으로 몰아서 적어주면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생겨보는 놈으로 또 묶여버려 가지고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서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얘기는 이제 해결이 된 거죠? 90도인 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예요. 121번이었습니다. 129번으로 가죠. 129번은 누구일까요? 영상 안 들었나 보네? 누구죠? 저 아닙니다. 누구야? 129번. sorry. 뭐야? 또 없어?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이거 안 풀어줬냐 혹시 이거? 내가 기억이 잘못됐나? 아니면 어디서 잘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자, 부채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쪽은 10이고요. 이쪽으로 3만큼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 9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거 길이 보여주면 되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원의 둘레는 8파이예요. 8파이. 이거의 길이도 8파이라고 준 거죠. 이렇게. L은 R세타잖아요. 그래서 8파이가
12 곱하기 세타라서 세타의 값이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3분의 2파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랑 이거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줄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 했는데도 답 안 나니? 기준 조건 똑같이 나왔니? 왜 그런 계산실수인데?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계산실수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뭐 정답에 3루트 27이 있냐? 뭐야 이거는? 37을 잘못 적은 건가? 근데 이거 엄청 많던데요, 여러분. 왜요? 비율 할 분수 같은 거 있는데. 이상하네. 129번이었고요. 131번. 이게 근데 뭐예요? 뭐가 뭐예요? 뭐가? 이게 뭐예요? 이제 이거 구해.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저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무슨 말이지?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같은 라인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끝에까지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 너희들 책에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 있거든요. 이거는 중간에서 멈춰요. 그거는 여기서 멈춥니다. 왜냐면 원뿔을 정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정확히 절반 보는 거잖아요. 원뿔의 정확히 절반 보는 거잖아. 여기서 멈춘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저도 이거 그렇게 보고 1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겨먹은 게 딱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적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반지름 길이가 2입니다. 중심과 크기가 2분의 3파이인 부채꼴 OB A가 있다고 하네요. 이만큼이 2인 거고 이만큼이 2분의 3파이거든요. 2분의 3파이는 그냥 270도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90도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었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2루트 2다까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90도를 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적을 수 있겠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 이거를 뭐 수선해봐를 이게 뭐야? OP 이거 뭐야? 어딨냐? 어디가 6분의 8이냐? BAP. BAP가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게 만들어서 선을 그어가지고 그걸 또 수선해발을 내려서 거기를 H라고 했을 때 그래서 또 이거의 길이를 또 구해달라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6분의 파이는 몇 도냐? 30도입니다. 30도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가운데까지 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내린다고 하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변함이. 그럼 요거도 이렇게 같으니까 요거 30도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가 몇 도 되는 거예요? 60도. 여기 60도야. 60도. 그죠? 60도. 그 다음에 어디냐? 요거 90도잖아. 이거 여기가.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몇 도인 거야? 60. 여기 또 60도 되는 거죠? 오씨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정상. 정삼각형이에요. 이거 정삼각형입니다. 이거 길이가 루트 2였잖아. 여기도 루트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 같이 만나죠? 여기서 이거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와 또 똑같죠? 이것도 루트 2mm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게 크기 몇 도야? 여기 30도. 그럼 OH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4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이더라. 140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끝났다. 뭘 끝나? 140번 질문 또 있는 사람 있습니까? 140번? 없어요? 신기하네. 진짜로? 다 풀었나? 네. 이거 188번 더하기 2, 3. 야 뭐야? 2번 뭐야 이거? 188번을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입니다.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부호가 같고 반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A2랑 A6이랑 더해서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은 A1이랑 A7 더해도 얼마라는 얘기야? 0이야. 이 새끼가 마이너스 6이거든요? 얘 얼마야? 0. 얘 6이야. 그쵸? 이 둘이 차이 몇 D야? 4, 6B. 6D죠? 네. 6D. 그게 얼마 차이는? 10이죠? 네. D가 있네요. 됐죠? 첫째 항 마이너스 6에다가 열 번째 항은 공차가 9개. 여기는 12가 나옵니다. 일반항 일부러 안 구했어요. 아, 구했구나.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얘를 이제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5D 해가지고 이렇게 안 적었다고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하나만 해도 어려울까? 하나 하면 몇분 걸려요? 이거 하나 딱 수업 시간 끝나지 않을까? 10분이나 걸려요?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몇번 풀어요? 나도 고민이 뭐 할지. 뭐 할까? 저분이 너무 카페를 해야겠지. 15번 풀겠습니다. 15번. 풀면 가는 숙제인가요? 그러면 너무 좋겠다. 진짜요? 못 풀면 집에 못 가잖아요. 취소. 이거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 뭐였죠? 시그마? 아니 15번. 네. 어? 선생님 시그마가 뭐예요? 2? 잠깐만요. 나랑 이게 다르. 아 미안해요. 나랑 순서가 다르지. 미안하다. 14번 14번. 자 일단은 문제에서 힌트를 좀 많이 얻어두고 가야 돼요. 근데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 내가 그냥 스케치를 하면서 보여줄 테니까 표기하지 말아봐요. 문제에서 질문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얘랑 관련이 있는 애를 찾으라고 한다면 어디? 어? 관련 있는 어디 말고 어디는 새롭게 화면에 그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 만약에 5부터 D까지를 그었다고 하면 이게 6이고 6인데 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가장 관건이 돼버려요. 못 구합니다.
여기 가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디로 가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CAD라는 삼각형을 이용할 거야. 문제에서 여기를 필기하지 마시고 적는 거 알겠지? 내가 깔끔하게 다시 해줄 거니까 여기 4루트 2라고 문제에서 줬거든? 우리 구하고 싶은 게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짜고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코사인 법칙 빼고 없어요. 그러잖아. 뭐 어떻게 적당히 뭐 정사각형 기준 찾아가지고 푸는 문제는 중앙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내가 써야 되네? 그러면은 이거의 길이를 알아야 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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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야 곱셈 법칙 쓸 거 아니야. 일단 그 생각 일단 하나 남겨두고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이 CED 이 CED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라 줬어요. 반지름과 관련된 법칙은 뭐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 빼고는 없어. 그럼 내가 이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지금 주어져 있다면 얘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 정해졌다. 얘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서 이거랑 접목해가지고 이거 길이를 구해. 그 다음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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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값을 구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x 값을 구할 겁니다. 이 스토리가 짜여졌어요. 그럼 여기에 사인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자, 문제에서 여기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어도 여기는 당연히 6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길이는 4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가격 크기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의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에서 얘 자체가 처음부터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의 크기를 내가 2세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얘랑도 평행해졌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타랑 여기에 있는 세타가 서로 억각으로 같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를 합치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사인 세타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요 삼각형에서 구할 수 없는 거고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구해낼 겁니다. 문제에서 이게 4루트 2라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2루트 2야. 이렇게.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의 가격 크기는 변의 길이가 2루트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세타가 6분의 2루트 7이구나. 이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미안해요. 사인 세타면은 이거 필요 없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쪽이 90도인 거잖아.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6분의 2루트 2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3분의 루트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CED에 대한 반지름 길이가 지금 3루트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CD의 길이가 2R이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됐죠? 그러면은 CD의 길이는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2가 돼서 이 값은 4가 됩니다. 여기가 4가 돼요. 4. 우리가 여기 물어보고 싶은 거 X. 이 부분은 4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생겨먹은 둔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X고요. 여기 4고요. 여기 4루트 2인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X값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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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의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는 알아요.
빨간색의 외접원이 얘잖아요. 그죠? 빨간색의 외접원이 얘잖아요. 요거. 얘 만지면 R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세타라고 잡을 거냐면 여기 요 각 A의 크기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에 A분의 4가 2R이다. 이게 12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A 값이 3분의 1인 거를 구해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코사인 A의 값이 3분의 2루트 2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 정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할 거예요. 이제 4의 제곱은 아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할게요. 코사인 A는 3분의 2 루트 2인 건데 3분의 2 루트 2인 건데 걔는 이제 뭐야 3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 2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정리를 하면 32x가 48 더하기 3x 제곱이 돼서 3x 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48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내용식 쓸 겁니다. 여기에서 애초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AD 길이 자체가 P 더하기 Q 루트 7이면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그 내용식을 쓰면 짝수 내용식을 쓰면 3분의 16 얼마 256 빼기 144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가져오냐 마이너스를 가져오냐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플러스를 가져오잖아요. 애초에 이게 5죠, 그죠? 5보다 크지, 그지? 근데 애초에 이 원 안에 있는 반지름 자체가 6이거든요. 이 5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3분의 16 마이너스 4 루트 7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P의 값이 3분의 16이 나오고 Q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요 값의 결과는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결론은 64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결해주면 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는 항상 반지름이 도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조건이 뭔가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숙제를 얘기를 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152번까지 했나요? 1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자. 이 교재는 450번까지거든요. 저번 시간에 150분까지 했으면 300문제 남아있잖아요. 이번 주 수업 2번, 다음 주 수업 2번이면 6월입니다. 300문제를 4번 안에 끝낸다고 하면 75문제씩이죠.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내가 숙제를 별로 못 내줬어요. 진도를 나간 만큼. 너무 170이요. 151번까지였다고. 자세하게 문제 다 쉽던데. 네.
해요. 211 227번까지 하겠습니다. 227번.